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50포인트 이상 상승한 183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1.8%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습니다. 코스피는 전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도 비차익 중심으로 소폭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전차 군단의 상승이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면서 1800선에서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50포인트나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수급에서의 변화가 있었겠죠. 외국인이 드디어 사기 시작했습니다. 15억 거래일 만에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한 5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15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순매수 213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6% 가까이 급등하면서 7만 5천 원 상승한 133만 6천 원이고요. 특히 오늘 부품주, 자동차주가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가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27만 3,500원. 특히 현대차, 기아차는 4%, 3% 상승하면서 기아차는 6만 1천 원까지 회복을 했고 현대차는 21만 7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특히 금융주의 흐름도 좋은데요. 오늘 신한지주가 2% 상승하면서 3만 7천 원, 또 한국전력도 3%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6,100원, LG화학도 화학주도 3.8% 상승하면서 24만 3,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상승폭도 유난히 큽니다. 오늘 코스닥 5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3.7포인트 상승했고요. 현재는 511.29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점이 511선까지 올라왔으니까 현재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고 수치상으로는 4%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34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사주고 있는데 3주째 모두 다 정확한 투자 동향을 보여주기는 않습니다. 아직 관망한 장세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한 40억 원 정도, 개인도 한 35억 원, 6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은 1% 상승한 수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파라다이스와 CJ오쇼핑, 서울 반도체 흐름이 좋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6%나 급등하면서 32,75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GS홈쇼핑은 1%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SFA와 또 파트론, IT 부품주들의 상승이 이끌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브로드밴드가 2.8% 상승한 4,960원. 네, 다음과 코스모 ICT, 특히 SFA와 파트론이 5%와 6%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와 IT 부품주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요 아시아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증시 살펴보실 텐데요. 일본 니케이 증시가 1.4% 상승한 13,0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또 중국에서도의 상승이 있었죠. 중국 상해주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단기 금리도 다소 낮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동성에 조금 숨통을 트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상해지수가 1%대의 강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의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도 있다는 경계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40원 후반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5원 20전이 하락한 1149원 3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 흐름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1140원대 후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이제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회복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오늘 1150원은 이미 열렸습니다만 1150원 하방 경직성에 대한 테스트가 오늘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20전 하락한 1149원 30전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증시가 모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1,8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되면서 전기 전자 업종을 대거 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도 이틀 만에 500선을 회복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어떻게 꾸려봐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죠? 013-3366-0110번, 02-3153-1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난 3월 2.3%에서 2.7%로 상향 올려 잡았습니다. 오늘 이 소식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기분 좋게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외국인이 15거래일 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4,000계약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현물 쪽에서도 500억 이상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반가우면서도 조금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시장 흐름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 모처럼 만에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50포인트 이상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오랜만에 좀 삼성전자가 급등을 해주고 있고 그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외국인 쪽에서의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해주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 위주, 즉 수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 섹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금액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선물을 좀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 5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선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들을 필히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수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조금 더 지속되는지 그 여부를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5% 이상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대 상승폭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그동안 좀 하락폭이 심하기도 했었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적으로 삼성전자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도 하루 반짝 일단 1,600주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연속성을 좀 보이느냐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감소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실적이 좀 나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 2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꾸준하게 견조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스마트폰 시장뿐만이 아니라 가전 쪽이라든가 반도체 이쪽에서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봐도 13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좀 맞춰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어제 국민연금이 8개 자산운용사를 국내 주식 위탁 운용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상반기 자금 집행은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상반기 때 어느 투자 성과를 좀 얻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하반기 때 좀 집행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대형주 섹터와 중소형주 섹터로 좀 나눠서 했던 부분
투자자분들이 좀 특징입니다. 일단 적게는 3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일단 자금을 좀 집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브레인 자산운용이나 유리자산운용, 그다음에 삼성자산운용 이런 쪽에서 일단 운용을 좀 맡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동양자산 쪽하고 한국밸류자산운용이 좀 맡겼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대부분 매수를 주로 했던 쪽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다시 이제 매수를 좀 하게 된다면 중소형주들, 특히나 실적 기반이 된 성장주들 쪽으로도 어느 정도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시장의 코스닥 시장 특히나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그런 종목군들로 위주로 실적주들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종목별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많이 빠져 있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셨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예. 조금 더 희망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포인트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가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코스피 지수가 오르자 증권주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특징주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따라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고 시장 자체도 따라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노려보자. 단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일단 흐름으로 한번 봐주고 끊어주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좀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가봐도 괜찮은 장인지 어떻게 좀 정답 짜볼까요? 우선적으로 이 네. 흐름들은 반등의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1833포인트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짧은 흐름상의 목표가는 거래소 같은 경우라면 약 1860포인트 정도를 단기 목표 지수로 좀 놓고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거래 대금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일단 매도할 사람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매수할 사람들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도 이렇게 큰 폭의 매수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인데요.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틀간의 과거 주초의 이틀간의 급락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의 투매성 물량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 지수는 약 520포인트에서 516포인트 정도 이 정도대를 목표 지수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51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네. 일단 눌림목을 좀 기다리자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2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이 아마 도래가 될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이고 대형주 또한 마찬가지로 윈도 드레싱 효과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유하는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추가 반등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학 주쌤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9월물 주선물도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과 함께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뭇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일 부분에 대해서 오후장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목요일날 오전장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힘든 과정 속에서 사상 최고 쪽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곡 레인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 쪽이 긍정으로 출발됐던 모습이 그대로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긍정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이 위축된 부분이겠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파생시장 쪽도 더더욱더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상 상승 비중이 확대되면서 포지션이 출발되었던 부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들의 선물 매도, 이건 역시도 환매도 청산이겠고요. 외국인들의 5,200억대의 매수 역시 환매수 청산입니다. 기관계 쪽에 금융투자 쪽 3,900억대, 4,000억대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 역시 895억대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 모두 다 환매도입니다. 청산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환매수, 환매도가 뭘까라고 보시면 바로 이 미결제의 증감률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기존의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이지 신규적으로 포지션을 잡아 끌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 아니다. 잘못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콜옵션 쪽에 보시면 개인들의 91억 매도. 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공포를 사신 분들이 수익 구조가 어제 종가 부근까지의 콜옵션을 사셔서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은 오늘 일명 저희들 표현으로 울트라 대박이 좀 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아침 초반부터 해서 청산성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또는 그 전에 이미 억지성으로 지난주 목, 금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개인들 창구 쪽에 들어왔던 콜옵션들이 손절 이제 여기선 좀 버려야겠다. 라는 관점에서 빠져나가는 이건 역시도 청산성이겠고요.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기존 포지션의 컨트롤 베이스인 매수분일 뿐이지 이 부분이 신규적으로 위로 슈팅을 내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풋옵션 쪽으로 보시면 개인들의 풋옵션이 증가가 이제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시장이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계 역시도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 자체도 관망세, 즉 옵션 테이블 쪽에서의 분석치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 쪽에서 청산성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내일부터 빠르면 포지션을 7월 옵션 만기를 만들 대응 준비를 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상승 쪽은 맞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존 묵은지들의 포지션들이 정리되는 상태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수 포지션 그래도 환매수 청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 기존의 누적된 포지션 1조 5천억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3분의 1조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아쉬움이 도래되고 있는 건 두 가지 변수입니다. 차익 쪽에서 매도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 바스켓이 비어 있지만 오늘 폭등을 보낼 수는 없겠죠. 7월 옵션 만기에 대한 기존 포지션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 속에서 비차익 쪽이 매수 출발이 되었지만 눌러놓고 다시 재매수. 자, 매도 포지션을 잡으려고만 하면 매수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베이시스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베이시스가 또다시 컨탱커 상황입니다. 현재 베이시스는 0.38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실제로 지금 오늘 약 컨탱커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백어데이션 상태로 좀 돌아가서 깊은 딥 백어데이션 상태가 된다라면 비차익 쪽에서 더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영향력이 미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컨텐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장 이제 대응 전략 마지막 종가 잘 관리해야 되겠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견딘 자 어렵다. 견디기는 어렵지만 견뎌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 저는 여기서 물려 죽더라도 틀려도 좋으니 매수로만 일관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성공을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곡된 자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기관 쪽의 플레이 압박 같던 것들 어제 하루 종일 밀어버렸죠. 하지만 어제 종가 부분에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해외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도 긍정으로 화답되면서 원의 상방, 오전장 전략에서 원의 상방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짜내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눌린 매수 전략이 종가까지 유효한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에서부터 11시 50분 최고점을 찍고 11시 50분 최고점을 찍고 지금부터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눌리는 즉 단기적으로 1루타나 2루타를 치기 위해서는 매도 포지션이 유리한 상태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긴 그림상으로는 당연히 눌린 매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종가상에서 237.10 자리입니다. 바로 오전장에 변곡을 만들었던 자리에 중요 변곡 자리에서 지지력이 최종 종가에 지켜주어진다라면 시장은 오늘뿐만의 일회성이 아니라 추가 반등으로 내일까지도 좀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의 이런 재료들은 이후 회담 부분의 결과치를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상해 출발과 함께 변곡 구간에서 상승 쪽으로 출발됐다라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지금의 매도 전략을 혼자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매도로 자선 삽하지 마시고 눌린 매수만 체크를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금일짜리 변곡의 최대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위쪽 상단 오버랩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단 240.05 마지막 최고 레인지 오버랩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매도 238.45로 설정을 하니까 여기 강력 지켜주거나 고점에서 매도 때리시면 이 부분에서 익절 짧은 안타 치시고 나셔서요. 최종 종가상에 237.10 지켜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기다린 자의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하는 힘든 장을 연출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무조건 추세는 아닙니다. 이건 N자형 패턴의 상승마디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서 맹신해서 무조건 끌고 간다는 전략 세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긴 하지만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고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실 수 없다라면 지금부터 1시 30분부터 제가 샘플러스에서 공개 방송을 긴급하게 진행을 합니다. 과연 위기에 팔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 것인가 지수의 하단 변곡은 어딘지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오후장 전략을 못 세우시겠으면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인 매수는 신규 매수 접근이 아닌 만큼 더 오후장 모습을 살펴보자 내일의 포지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51포인트 상승한 183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510선을 회복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18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틀 만에 500선, 이 마디 지수를 회복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승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시장이 좀 V자형 반등이 좀 나오기 어려운 국면에서 오늘같이 시장의 반등을 만들었다는 측면을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 나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약간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등이 연장을 해줄 것이느냐 아니면은 이 정도 선에서 일시적인 반등으로만 마무리될 것이냐 이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5천 개가 가까이 지금 선물을 매수를 엄청나게 좀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이 돼가지고 시장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수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의 매수가 좀 특별하게 아주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봐도 한 500억 정도밖에 매수 안 했죠. 그렇게 따져보면 오로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의해서만 시장이 들어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다시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꾸기만 하면 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V자형 반등 하루만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즉 외국인들이 그동안 2,000포인트 위에서 그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아놨던 그런 부분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현물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었고 일부 공매도 물량이 한 2, 3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물량은 시간을 두고 이제 정리를 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선물 쪽의 포지션 자체를 계속적으로 환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다고 보면 기관 쪽에서 얼마만큼 그거를 많이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V자형 반등이 무조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그냥 몰려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며칠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시장을 좀 흔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 포지션 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 과대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장은 낙폭 과대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시장은 그렇게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시장 대응을 당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장이 지수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시장을 띄웠지만 결국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수는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관이 만약에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시장 방어에 나선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낙폭 과대에서 지수가 회복된다 그러면 지수 관련 대형주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 삼성전자가 5, 6%대의 움직임만 나오는 것으로 봐도 당연히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했던 국면인데요. 제가 아마도 지난주에도 ELS 낙인 났던 종목들은 더 이상 하방 압력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ELS 관련 유사 종목들이 대부분 지수형 종목들, 지수의 영향도를 많이 미칠 수 있는 종목들로 핵심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에서 지금 낙폭 가대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낙폭 가대주가 아니지만 낙폭이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자동차 업종이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기관 투자가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증권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최근까지 순매수를 계속 늘려왔었고 이 종목들을 방어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유지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무조건 방어해야 되고 무조건 반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오늘도 현대차를 비롯해가지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의 다른 업종들보다도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배경은 필사적으로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지수형 코스피 200에 연동이 많이 되는 지수형 종목들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최근에 ELS 낙인이 많이 났었던 그 화학 업종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SL부터 해서 SK이노베이션, 하나케미칼 그리고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최근에 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정말 낙폭이 심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고 앞으로도 지수가 조금 더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 대신 그런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도 안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같이 움직여주는데 우선순위 자체가 낙폭과대 지수 대형 관련 시가총액 상위 비중으로 좀 포커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낙폭 과대주 중에서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좀 유망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소형주 오늘도 IT 부품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지금은 무조건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당연히 2,000포인트 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바로 하지는 마시고요. 네. 시장 자체는 글쎄 정확한 지수를 얘기 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한 1950 정도를 만약 열어둘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한 1900선까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와중에는 대형주가 움직일 것이고 1900을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개별 종목 중심 중에서 결국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내 IT 부품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850이 가볍게 넘어지면서 1900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 생긴다. 물론 이제 그거를 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확정되는 예상치라든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치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IT 부품주라든지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또 낙폭이 과대됐던 개별 종목들이 또 다 같이 수익률 상승에는 동참이 되지도 않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목표 수치 자체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또 2,000 넘어가지고 2,300 가고 2,500 갈 것이다. 하반기 전망이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보단 언제든지 시장은 바로 외국인들이 바로 엎어가지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물려가지고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가 커진 상황에서 본전이 될 때까지만 좀 기다려다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등하길 기다리겠지만 본전이 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즉 외국인들의 마음에 완전히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땡기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이 다시 또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조금 낮게 가져가면서 지금은 대형주 중심 대응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서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 대응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낙폭 과대에다 실적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인지도 궁금한데요. 앞서 자동차, 화학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업종이 될까요? 네, 지금은 네. 자동차 업종은 물론 실적에도 연동이 좀 많이 되겠지만은 네. 수급적으로 정말 굉장히 튼튼한 방어 수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또 오늘 같은 경우라든지 내일 또 이런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은 마지막 6월 달을 마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 2일 날 주가가 2033포인트로 최고치였고 지금 6월 말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는 아마 단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최근 5년 내 반기 기준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당시를 제외하고는 200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상반기 마감을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사이에 반드시 윈도우 드레싱이 이루어지면서 종목들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언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과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던 업종을 꼭 집어보라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ELS 관련 종목 중 화학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원자재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유가의 변동성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펀더멘탈 대비해서 가격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 업종이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이 상승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개별 화학 업종이든 대형 화학 업종이든 간에 아마도 꼭 굳이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화학 업종은 가리지 않아도 이 업종과 섹터 내 종목들은 상당히 좀 반등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많이 빠져속하기 때문에 IT 부품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전기전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낙폭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런 IT 부품을 선도해 줄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삼성전자 관련 갤럭시 S4 주문이 퀄컴에서 칩 주문 자체가 S3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만큼 빠진 부분이 당연했었고 빠지는 것들이 낙폭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시장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실적과 연동될지는 저도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실적 베이스 보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방어적으로 시장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 내에서 아마도 IT 부품이 그래도 나중에 2014년도, 15년도까지 실적 기대치는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지금 그런 장기적인 실적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과 밸류에이션만 따져가지고 지켜보면 IT 부품 섹터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목표 수치는 너무 네. 높게 잡지 말고 뭐 네. 1900에서 1950 라인까지 한번 열어놓자라는 분위기고요. 시장은 절대 부러지지 않을 만큼 펀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은 차익 실현을 위한 환매수 조건이 충분해짐에 따라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반등을 열어놓자. 시장을 긍정적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선 부장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바로 문자 연락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님 소개해드리죠.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이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맥입니다. 매수가가 17,000원 되시고요. 다음 종목은 모린스, 매수하신 가격대는 5,380원. 두 종목 모두 좀 손실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는 저 부산 사는데요. 부산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을 받아봤는데 S맥, 모린스 좀 손실이 많으시죠? 예, 너무 많네요. 네, 일단 이 두 종목이 포트폴리오 가득 지금 채워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기간도 꽤 되신 것 같고 손실도 크시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글쎄 이것이 이제 반등이 나올란지 특히 모렌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반등이 나올란지 어떻게 될란지 이제 뭐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제 대책이 안 서네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모린스 네. 좀 반등이 나올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종목이 S맥하고 모린스 두 종목인데, 예. 모린스가 상당히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시죠? 예. 예, 그렇죠. 일단은 S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모린스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 S맥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예. 자, S맥 같은 경우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부터 가파르게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날 코스피 빠지고 삼성전자 빠졌죠. 6월 5일에 삼성전자하고 코스피가 같이 빠지면 스마트폰 부품들도 같이 빠졌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S맥도 같은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저께 S맥 같은 게 큰 힘 못 주다가 오늘 삼성전자 4% 넘는 강세 보이니까 오늘 스마트폰 부품들 싹 다 올라오지요. 여보세요? 예, 예.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4% 넘게 강세 보이다 보니까 오늘 스마트폰 부품들도 강하게 싹 다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전화 끊겼나? 네, 일단 뭐 전화 전화가 상태- 좀 예, 끊긴 것 같은데 그냥 예. 말씀을 드릴게요. S맥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종목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잘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4% 넘는 강세 보이거든요.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6% 강세 보이는 거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어쨌든 삼성전자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올라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한 136만 원 정도, 136만 원에서 138만 원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S맥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동향 좀 체크를 하시면서 S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3,000원 정도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조금 매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종목이 올라온 이유는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마찬가지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팔지 마시고 삼성전자 올라오는 거 같이 보시면서 삼성전자가 빠지면 그때 가서 네.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자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13,000원 정도권가 갔을 때 한번 네.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결단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맥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 네. 13,000원대까지는 반등을 노려보시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모린스 같은 경우는 이건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아요. 이건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자, 이 부분이에요. 요 사신 부분이 아마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3월 달에 이 회사가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적정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줬어요. 그렇다면은 상장이 유지가 감사 보고서 미제출하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회할 만한 감사 의견 적정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감사 의견 적정 얘기가 나왔으면 바로 주가를 올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올리지 못하고 지금 이제 계속 빠지죠.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요 종목이 지금 현재 보시면 관리 종목이라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 영업 적자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코스닥에서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관리 종목으로 선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른데 결론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 그리고 지금 이제 4월달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관리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가 2009년까지 상당히 잘 나갔어요. 왜? 그 이전에 터치폰 같은 경우는 장막 방식이라고 터치 패널 방식이 지금과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괜찮다 보니까 삼성전자인지 LG 쪽에 납품을 하다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G1F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커버 유리 일체형이라고 지금의 스마트폰 터치 패널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S맥 이런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 회사가 적자가 나면서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내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중요한 건 400억을 투자해서 설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커버 유리 일체형이란 그 최근에 스마트폰 방식 터치 패널로 설비 투자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도 납품하기로 예약이 되는데 이러면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못 가는 이유가 삼성전자 갤럭시 S4라든지 노트3 같은 신제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급형 스마트폰 아시죠? 그러니까 저가폰 같은 이런 폰에 들어가는 터치 패널로 공급이 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터치 패널 방식을 바꿨다 그래도 기존에 주다고 넘쳐도 있죠.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S맥 같은 기업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경쟁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저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평가가 아니고 악평이죠. 악평을 받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좀 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회사는 드릴 얘기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줘봐도 이건 2,300원이에요. 2,300원 정도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올해 턴어라운드를 못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 회사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진다면은 그것도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많이 반등을 줘봐야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이거 주가 제가 보기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턴어라운드 실패, 그러니까 터치 패널 턴어라운드 실패가 되면은 반등 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 종목은 매도 그리고 많이 줘봐야 2,300원 이렇게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S맥과 모린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좀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테라세미콘이 들어왔습니다. 0810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테라세미콘 매수하신 가격대가 23,000원, 비중이 10%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목표가는 어디가 좋은지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23,000원. 네. 일단은 뭐 14,000원에서 23,000원. 네. 14,000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 놓쳤고요. 예.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OLED 쪽에 참여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OLED 장비를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5세대에서 6세대 넘어가게 되면서 설비 투자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신공장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LCD가 반등을 줬던 것처럼 분명히 설비 투자 수에 AP 시스템 그리고 ICD 요 회사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네. 자, 요게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한 18,000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하려면 더 싼 가격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제가 보기엔 17,0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원에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다시 한번 가격 주게 된다면 뭐 지금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적어도 16,000원 아래서 다시 한번 욕심을 내보자. 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금 욕심만 내보자면은 16,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저가면서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하지만 현재가보다는 16,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기 전에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먼저 OCI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3만 2천 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세코닉스, 매수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OCI는 저가 매수하셨나 봐요. 좀 수익이 좋은데요? OCI를 네. 그날 조금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갖고 그저께인가 그래서 제가 예, 조금 그러니까요. 들어갔는데. 예. 예, 근데 문제가 이 세코닉스 이 종목이에요. 아, 그쵸? 정말 죽겠어요. 한참 됐어요. 아, 그러세요? 저 바로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정태근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예,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OCI하고 세코닉스 좀 볼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좀 많이 잡아먹는다고 빨리 하라 그래서요. 일단 OCI부터 볼까요? 세코닉스부터 볼까요? 네, 아무거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나는 것부터 좀 볼게요. 기분 좋게. 네, 네, 자, 네. 일단 요거는 잘 보셔야 될 게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121선이 이렇게 저항이 됐었다가 최근 와서 네. 더 빠지게 되면서 저항이 60일선으로 바뀌어 버렸죠. 네. 자, 잘 보세요. 작년 6월달입니다. 작년 6월달 120선 저항받고 그리고 올해 1월달에 마찬가지 네. 121선 회복하는 것쯤 보였지만은 120선 못 들었죠. 그리고 네. 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보시면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121선까지 못 가고 61선까지밖에 안 가죠. 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항이 121선에서 61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결론 나오지요. 일단 61선 대응,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1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자, 올해 1월 달에 이게 좀 반등을 크게 줬는데 요거는 딴 게 네. 아니고요.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12월 달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키로당 15달러였어요. 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18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월 달에 잠시 반등을 줬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6월 달에 다시 폴리실리콘 가격이 16달러로 떨어져 버렸죠. 네. 그러면 요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계속 네. 아직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요조 회사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 잘 하셨고요. 매수 잘 하셨고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60일선으로 저항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러면은 요건 딴 거 필요 없이 목표가 제가 보기엔 짧게 목표가 네. 14만 5천 원하고 손절가는 네. 13만 원을 설정을 하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은 짧은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세코닉스 바로 볼게요. 네. 요거는 지금 알고 계실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용 모바일 카메라 렌즈 공급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4월 달부터 주가가 지금 이제 꺾여 버렸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만 꺾인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네. 종목 예를 들어 드릴게요. 디지털 옵틱이라는 회사도 아시죠? 네. 디지털 옵틱도 잘 보세요. 지금 네. 보시면은 5월 달 이후에 고점 행사하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빠지고 있지요. 네. 자, 그리고 파트론 볼게요. 대장주죠. 파트론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4월달 중순부터 해서 뭐 무상증자도 있지만 계속 주가가 빠지죠. 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파트론, 디지털 옵틱 그리고 갖고 계신 세코닉스의 공통점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를 공급을 하고 있지요. 네. 근데 세코닉스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빠지죠. 네. 그러면 이거는 시세가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반등을 상당히 좀 크게 주고 있는데 요거는 네. 반등이 나오는 거 이용해서 일단은 네, 네. 조금 빠져나오는 게 맞다는 결론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네. 어느 선에서 빠져나올까요? 네. 일단은 요것도 잘 보세요. 좀 기술적으로 네. 보여줄 건데 자, 주가가 네. 꺾이고 그게 고점이 낮아지고 난 이후에 이게 21선 돌파 못하지요. 네. 네. 그러면은
자, 보세요. 1차적으로 내려왔다 21선 장받고 다시 장받고 빠지죠. 그리고 네. 주가 버티다가 최근에 시장 빠진 것 때문에 빠졌는데 다시 한번 네. 올라오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121선하고 121선하고 21선이 있는 25,000원에서 장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는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매도 네. 가격이 25,000원에서 26,000원 네. 정도 사이. 그 요렇게 사이. 네. 예, 네. 그 사이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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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요거는 장기 이평선 있죠. 네. 장기 추세 깨지면 안 되거든요. 네. 장기 추세 안 깨지고 버티면 그때 네. 가서 다시 한번 전문가님 한번 이거 사봐도 되겠습니까? 의뢰를 한번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46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두 종목 있습니다. 대아TI와 대유신소재 두 종목이신데요. 좀 손실이 많으신 분이죠. 대아TI 매수하신 가격대가 1,630원이고요. 대유신소재는 매수하신 가격이 2,300원. 비중 모두 다 50%씩 갖고 계십니다. 네. 일단 대아TI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네.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브라질 철도는 이제 물 건너갔거든요. 물 건너갔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회사 특수건설 그리고 동아지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경기도 GTS 있죠. 그게 되느냐 못 되느냐 따라서 주가가 한번 더 튀어주냐 못 튀어주냐 이렇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시장 많이 빠졌다가 반등 주니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게 한 1,500원을 회복을 할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반등폭을 많이 주더라도 한 1,5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1,500원 정도권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GTX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튈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GTX 얘기는 나올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더라도 요거는 코스닥이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1,500원 이상 정도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일단 한번 손절적으로 그러니까 손실을 줄인 범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네. 그리고 대우신소재 요거는 왜 갖고 계세요? 이거는 팔아야죠.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인맥 테마죠. 지금 대통령 끝났죠. 우리나라 대통령 연이면 안 되지요. 한 번 하면 끝이죠. 그러면은 여기 대우신소재 이제는 저도 누구 명인지 저도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한데 자, 인맥 테마 끝나버리니까 주가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 요거 잘 보세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시 오려면은 요 인맥에 관련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뭐 국회의원 진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선 다시 나온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어떤 특수한 어떤 수주를 받는다든지 그게 아니면 제가 보기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중요한 건 이게 대선 테마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 끝나고 나니까 주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단호하게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본전 생각하면 절대 못 팝니다.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반등이 나와가지고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요거는 제가 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대선 테마로 올라갔다 대선 테마 썸을 대갖고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올라올지 알고 기다립니까? 차라리 조금이라도 뭐 1,200원이라도 회복이 되면 그 위쪽으로 요거라도 좀 도는 거라 생각을 하고 빼때빼때 생각하시고요. 요건 좀 결단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은 현대제철이 들어왔습니다. 6609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현대제철 현재가가 63,900원인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28,000원 비중이 30%.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해보시나요? 손실 좀 많으시죠? 일단 제가 말이 좀 빠르면 좀 제가 좀 시켜주세요. 예. 말이 좀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은 현대제철은 아무래도 포스코를 좀 봐야 되겠죠. 이거 포스코가 대상주가 올라와야 이등주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뭐 네. 현대차에 뭐 납품을 하든 뭐 당진 공장이 뭐 증설을 하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당진 공장 증설한 게 지금 어찌 보면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장 증설 확대해놨는데 그러면은 제품 생산이 더 많이 늘어나야 실적이 증가하는데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 독이에요, 독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일단은 그 저가 매수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가 매수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가격을 집을 수가 없거든요. 자, 2008년 말경 있죠. 2008년 10월 달처럼 요때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때처럼 빠지다가 이제 덜 빠지는 구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인데 덜 빠지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철강 업종은 올해까지도 힘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올해 안에도 잡을 수도 있잖아요. 뭐 희망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기다렸다가 딴 거 가격 다 필요 없어요. 가격 다 필요 없고 지금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덜 빠지는 구간까지만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리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은 저도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네.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망의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8387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삼성전자 오늘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쭤봐 주셨어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43만 8,500원, 비중 20%라고 하시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 부품주들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온다는 건 인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괜찮아서 산다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살만한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에서 살만한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가 매수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저 삼성전자 반등폭을 저는 136만 원에서 한 138만 원 정도 일단 보고 있거든요. 물론 14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저가 매수 가능합니다. 저가 매수 가능한데 네. 일단은 138만 원 전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느냐 아니면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요 삼성전자 주가는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 잠정치보다 잘 나온다면 올라갈 거고요.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히 밀릴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는 가능하되 일단 예. 분기점을 한 1차적으로는 138만 원까지 일단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한 종목 더 상담해 드릴 건데요. S-오일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97,800원, 40%.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좀 손실이 많으시죠? 네. 97,800원. 네. 이분은 손절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깝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 저가 매수 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하시네요. 그거는 네. 일단 좀 꿈은 가지고 계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그 부분이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지금 시장 반등 주면서 일단 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만 지켜준다면은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딴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버텨주는 자리를 못 버티면 더 빠지는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분명히 정이 많아서 안 됩니다. 이 정을 좀 네.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7만 원 정도 가격까지 지켜주는지 한번 보시고요. 시장 반등 주면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7만 원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일단 그것만 좀 보시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7만 원 지키는지 여부만 좀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